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마취통증의학과 원장 이은영입니다. 여기가 위치한 데가 강남이거든요. 오늘 오다 보니까 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많이들 휴가들 가셨나 봐요. 참 더운 날씨에 서울을 벗어나서 공기 좋은 데 가서 잘 쉬다 오시길 바라고요. 예, 저는 또 여러분들과 한 달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뇨병과 통증이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이제 앞으로 모아 통증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싶어요. 비만과 통증, 모아 통증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과 통증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지난번에 술과 통증처럼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준비한 거 슬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요즘 드라마 이 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는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이미. 종영 된 지가 벌써 한 2, 3년 된 드라마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다시 보게 된 계기는 우연한 거죠, 우연한 계기로 보게 됐는데 여기 이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하우스시고 옆에 이제 보조하는 의사분들, 친구분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다 보면 의사인 저도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감명 깊게 보고 있는데 거의 다 봤어요. 시즌 8까지 있는데 이제 시즌 8을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예. 여기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좀 보기를 말씀드립니다. 워낙 유명한 드라마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원래 의학 드라마는 안 봤어요. 이유가 퇴근한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병원을 보면 정말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낮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는데 집에 가서 의학 드라마를 또 본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요즘 오히려 의학 드라마를 보게 됐다니까요. 낮에 하루 종일 병원에 있는데도. 그 이유가 이거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하우스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참 놀랄 만한 내용이 나오는 게 진단명을 찾아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진단명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게 병이 도대체 무슨 병일까? 이거 참 알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진단은 처음에는 항상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죠.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이 내려지고 치료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항상. 불완전해요. 정보는. 일단 환자들, 이 드라마 하우스에서는 환자들이 자기 정보를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그럴 수 있죠. 부끄러운 얘기들은 싹 숨기잖아요. 누구나 숨기는 것도 있고 또 숨기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의사가 물어보지 않으니까 굳이.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런 어떤 되게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도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진단이 시작이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허리 아프신 분 왔는데 허리가 아파? 왜 아프시지? 근데 이제 막 얘기하다가 거의 끝나갈 때쯤 돼서 그냥 내가 요즘 얼마 전부터 꽃밭을 갖다가 가꾸기 시작했어요. 꽃밭을 원래 가꾸셨어요? 그럼 아니요. 요즘 들어 너무 재밌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허리 아픈 원인은 꽃밭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안 나타나고 환자들 자체도 환자들 본인들도 이게 꽃밭에서 일하는 게 이게 허리의 통증의 원인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 환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불완전한 정보, 의사들도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얼마나 진단이 불완전하겠습니까? 불완전한 진단을 가지고서 이제 처음에 치료를 시작하게 돼요. 여기 보면. 치료를 시작하게 돼서 하우스에서 계속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 새로운 치료가 좋으면, 효과가 좀, 우리가 원래 맞았네? 근데, 효과가 없네? 그러면 병이 뭐지? 또 찾아야 돼요, 또. 근데 이런 과정이 다 확률의 세계인데요. 그러니까 확률의 세계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진단은 항상 100%가 아니고, 그냥 확률이에요. 이게 한 70% 맞을 것 같은데? 50%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의들이 이거 촉법 알아야지 이 사람들아 그 어떻게 이걸 모르나? 그런데 실제로는요 어떤 명의도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게 참 확률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치료하고 새로운 진단 내리는 과정 속에서 운 없으면 정말 환자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드라마 하우스에 그런 계속 나오거든요. 정말 환자가 죽을 고비를 계속 넘어가요. 왜냐하면 치료를 안 하면 어차피 죽기 때문에 뭔가를 시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막 우여곡절을 막 겪어야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처음에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봤었던 모습들이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이걸 보고서.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항상 그 진단이 계속 이렇게 막 어렵고 환자들이 중간에 막 치료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다른 병이었다. 이런 얘기들도 왜 나왔나 봤더니 이게 이런 거였군요. 요즘 들어 깨달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배우는 거는 저한테 가르쳐 준 건 그겁니다. 이제 의사의 본질적인 임무는 병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병을. 이 병이 뭔지를 알아야 무슨 뭐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은 두 가지, 그러니까 본질과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이 아픈 사람이 왔단 말입니다. 손통증. 손이 아파요. 손에 여기 관절염이 왔어요. 그 사람이. 관절이 심해요. 그래서 이거 관절염 치료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이유는 병을 진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관절염이 대체 뭐냐? 왜 왔느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의사의 임무인 것이죠. 그러니까 관절염 왔으니 뭐 주사 맞고 수술하고가 끝 아니라 이겁니다. 이게 관절염이면 이게 진짜 무슨 관절염이냐? 뭐 전신적으로 온 관절염이냐? 여기를 그냥 며칠 전에 그냥 삐끗해서 오는 관절염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대증요법으로 거기 아픈 데만 주사 놓거나 뭐 거기 아픈 데만 수술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의사의 임무가. 그래서 이게 의사의 본질적인 임무는 병을 진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라고 저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단 과정이 확률의 세계라서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맥이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큰 병들이 그렇고 반대로 얘기하면 죽지는 않아도 환자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확률 세계에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사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게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주로 이제 어떤 암 환자 치료하는 의사들은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아주 고통스럽죠. 병의 진단을 내릴 수가 진단을 잘 못 찾으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제 저도 배우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좀 보면서 이게 의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의학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도 이제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한데 병원에서 가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처음에부터 그냥 병을 척척척 알아가지고 치료해 줄 것이지 왜 이렇게 바보짓 하는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드라마 하우스 저도 계속 볼 겁니다. 예. 네. 그럼 제가 이제 이번엔 맨날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예. 그리고 오늘 준비한 거 말씀드릴게요. 당뇨병과 통증. 당뇨병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중간에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 왜 말씀드리게 됐냐면 제가 이제 환자들 중에 이제 치료를 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치료 똑같은 걸 해요. 그러면은 그 환자들 중에 효과가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신단 말입니다. 똑같은 관절염이고 똑같은 무슨 병인데 그냥 관절염이에요. 그냥. 그럼 보통 다른 분들은 뭐 주사를 맞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약 먹으면 좋아지는 분이 많고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자면은 무릎 관절염으로 따지면은 별로 심하지도 않은데 더 아프다 그러고 더 낫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당뇨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당뇨병이 대체 무슨 통증을 가져오길래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안 낫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당뇨병과 통증 생각하게 됐죠. 처음에 가장 놀랐던 거는 술.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던 술 있죠, 술. 술을 드신 분들이 그렇게 안 낫더라고요. 근데 당뇨가 있는 분들도 그렇게 잘 안 낫습니다. 이상해요, 아주. 예. 그럼 당뇨에 대해서 잠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라는 거는 몸 안에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인슐린이 기능을 잘 못할 때 오는 병이라고 해요. 그래서 1형 당뇨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인슐린이 없는 병이고요. 2형 당뇨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한 거죠.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 즉 인슐린의 기능이 부족한 것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부족한 게 2형입니다. 1형 당뇨는 일종의 무슨 자가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걸리고요. 한번 걸리고 나면 바로 인슐린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인슐린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고 2형 당뇨는 이제 인슐린이 있는데 부족하거나 이제 상대적으로 기능이 부족하거나 이런 병이죠. 대부분 2형 당뇨를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뇨병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당뇨병은 참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 전 단계. 이게 거의 전 단계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125, 공복에 125, 그다음에 2시간에 200 미만, 당화혈색소 6.4 미만. 이런 분들은 중간이라는 거 중간. 이건 뭐냐? 당뇨병 전 단계가 되면 딱 지금부터 살 빼고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 들게 만들어주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당뇨병 전 단계다, 그럼 바로 다이어트와 운동을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다이어트 못 하시겠으면 일단 운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뭐 하는 놈인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이라는 건 이제 호르몬의 일종인데 혈당을 낮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인슐린은 그 외에도 무슨 일을 하냐면 인슐린이요. 온몸에 우리 그 지방하고 단백질을 만들어요, 얘들이. 특히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포 내로다가 이렇게 이거 유명한 슬라이드인데 어쨌든 혈당이 들어가고 지방을 저장하고 단백질 합성한다. 온몸을 만드는 역할을 해줘요. 인슐린이 있어야 인대가 재생이 되거든요. 단백질 합성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뇨 환자들이 맨날 주사 치료하고 뭐 해도 안 낫던 이유가 그분들이 이게 단백질 합성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인대는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니까 안 낫던 거죠. 저도 이제 안 나은 걸 보고 거꾸로 다시 보니까 원래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식의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이 이거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몸이 이게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살 빼는 약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당뇨는 비만하고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 빼는 약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에 있는데 이게 한 달에 50만 원? 뭐 그렇대요. 근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병통치 아닙니까? 만병통치. 아니, 당뇨를 치료해주고 심장 근육과 온몸의 근육을 좋게 한다는 겁니다. 뭐 안 좋아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체 이게 진짜인가 싶기도 합니다. 나와봐야 알겠는데 제 생각에는 만병통치 진리는 없고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을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는데 당장 이제 너무 이제 살이 찌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걸로 분명히 생각이 돼요. 물론 근데 아무리 약이 좋아도 운동하고 그 식습관 개선보다 좋을 리는 없어요. 식습관 개선과 운동.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약이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당뇨의 합병증지 이게 뭐 되게 많이 이제 유튜브 막 이런 데 나오는 건데 당뇨의 합병증이 되게 많죠. 눈, 얼굴부터 보면 뇌가 망가지고 눈도 망가지고 잇몸 망가지고 심장 망가지고 콩팥 망가지고 그다음에 생식기계통 망가지고 다리도 망가지고 발도 망가지고 안 망가지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거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경 전체를 손상 주기 때문에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당뇨가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를 아시겠죠? 65세 이상은 지금 대한민국이 65세 이상은 지금 반이 당뇨가 의심된대요. 지금 반이. 이게 그것도 황당한데 더 황당한 거는 35세부터 당뇨가 늘어난대요. 특히 남자들이요. 요즘 젊은 남자분들이 되게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뇨가 너무 늘어나고 당뇨가 늘어나는 원인은 비만, 젊은 층에서는 비만이더라고요. 비만된 원인은 뭘까 생각해 보면은 계속 앉아서 뭘 하잖아요. 젊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컴퓨터 게임을 하잖아요. 계속 앉아서 뭔가를.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중노동 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중노동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뇨 걸리시는 이유가 보통 술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건데, 뭐, 그런 식인데, 20, 30대가 참 요즘 20, 30대 특히 남자들, 물론 여자들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때는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저도 지금은 좀 통통하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에는 좀 그렇게 통통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은 20대에 당뇨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지금. 원인은 비만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운동 부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가 어떤 통증 문제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신경병이 생겨, 신경병. 당뇨병성 신경병이라고 온몸이 아파요. 이게 발하고 손으로 오거든요, 주로. 발, 손으로 오는데, 발, 손만이 아니라 딴 데도 올 수가 있어요, 막. 설명하기 참 어려운 통증이 옵니다. 이게 스치면 아프는 것 같아요. 화끈거리는 것 같아요. 차가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설명하기 어려운 신경병들이 전신에 올 수 있어요. 여러 군데 올 수가 있죠. 발 시렵고 손 시려운 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신이 쇠약해지세요, 전신. 당뇨가 걸리니까 전신이 쇠약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근육이 안 만들어지니까, 온몸이 부실해지고, 온몸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걷질 않다 보니까 골다공증 생기고, 골다공증 생기니까 뼈 부러져서 아프고. 그러니까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가 조절이 안 됐을 경우에 근육 손실과 골다공증부터 해서 안 걸리는 병이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당뇨가 그냥 혈당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루고 있는 근골격계의 통증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 한 가지는 동결견을 또 일으킵니다. 어깨가 왜 굳는 병이죠? 동결견. 예전에 50견이라 불렀던 거. 확실히 이게 4, 5배 이상 높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환자분 중에 역시 동결견 환자분들은 당뇨 있는 분이 많았어요. 물론 동결견은 또 한 가지 원인이 더 있어요. 목 디스크 아시죠? 목 디스크. 그러니까 목에 디스크가 있어서 신경이 약해지신 분은 신경이 이렇게 근육에 가거든요. 그 근육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결견의 원인은 당뇨와 더불어 목 디스크 2가지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거는 당뇨병성 족부병변. 쉽게 얘기해서 발이 썩죠. 발이 썩고 아픈 병입니다. 이게 왜 썩냐면은 그러니까 발에 감각이 떨어져요. 감각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쳐도 다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신경병증. 이건 신경 전체가 약해져 가지고 막 어지럽고 별게 다 많은 그런 병이에요. 근데 결국은 당뇨병 환자의 통증 문제는 이게 이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든 통증이 증폭이 됩니다. 증폭. 당뇨가 있으면 통증이 더 많이 느껴요. 통증을 더 많이 느끼고 통증을 치료도 잘 안 되고 혈당이 떨어져야 통증이 치료가 됩니다. 아니 관절염을 치료하는데 혈당이 떨어져야 통증이 사라진다니까요. 그 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관절염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염증이 심하면 스테로이드를 쓰잖아요. 그 스테로이드는 당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을 정말 잘 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저는 이제 재생주사 쪽으로 주로 많이 하죠. 그냥 스테로이드를 써서 당뇨가, 당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근데 물론 너무 염증이 심하면 안 되겠죠. 재생주사를 하려면 염증이 일으키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스테로이드를 맞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약 한 250 미만이라야 주사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 250이라는 숫자는 그거는 실은 전신 마취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전신 마취를 할 정도의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당뇨라면 스테로이드 소량을 맞아도 몸에 지장이 없겠구나 해서 제가 꼭 검사하고 하거든요. 250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200 좀 안 되면 더 좋죠. 예. 근데 250 넘는 분은 절대 주사를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예. 그러면은 이런 당뇨 환자분들의 통증 문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당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당 조절을 잘 하는데 당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말은. 당뇨약을 열심히 드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죠. 운동은 뭐 하냐? 운동은 뭐 별 운동이 있겠어요? 걷기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 해주는데, 근력 운동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뇨 환자분들 인대 약하잖아요. 단백질이 합성이 안 되니까. 그런 분들이 센 운동 하시면 되겠어요? 가벼운 근력 운동 하셔야죠. 가벼운 근력 운동을 꾸준하게 하면 이게 단단해져요. 그러면 당이 조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가벼운 운동하고 가벼운 운동만 하면 되니까. 대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그러니까는 막 강한 운동으로 막 수십 시간 하기, 뭐, 1시간씩 하기는 어렵고, 뭐, 약한 운동으로 좀 길게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겠죠. 근데 뭐 이게 또 다 해결되는 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게 사람마다 되게 달라서 나는 좀 세게 해도 괜찮던데 이런 분도 있고요. 나는 약하게만 해도 아파. 그런 분들은 이제 조절을 다 하셔야 되고요. 그 운동의 강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요즘 제가 있는 그 강서구 화곡동 이렇게 보면은 헬스클럽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본 것만 해도 한 건물에 하나씩이에요, 막. 그래서 정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특히 아까 말씀드린 20, 30대 그 젊은 당뇨가 오고 있는 남자분들, 헬스클럽, 짐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근데 헬스클럽은 가면 부상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력 운동할 때 부상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20, 30대 때는 정말 막 쓸데없이 막 80kg씩 들고 그랬어요. 왜 그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20kg짜리로 살살 해도 되는 것을. 선수도 아닌데. 괜히 그거 하다 이제 부상을 입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세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 조절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약이 있는데요. 이건 뭐 신경병 치료약이에요. 당뇨 환자들한테만 쓰는 건 아니고 모든 신경병에 쓰는데, 당뇨가 있으면서 무슨 관절염이 있거나 뭐가 있는 이런 분들은 항상 신경병증성 통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까 늘 항상 신경병 약인 늘 항상 쓰는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요걸 쓰죠. 이게 하도 유명한 약이라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근데 회사가 여러 군데라서요. 제가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오리지널. 리디카란 약이 있고 요거는 센시발 빨간 약. 이게 위에 게 항경련제고 이게 항우울제가 되겠죠. 네.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통증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거 한 가지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신이 쇠약하다. 당뇨에 걸렸는데 전신이 쇠약해요. 당 조절 약을 드시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단백질을 좀 드셔야 돼요. 단백질을 드셔야죠. 혈당 안 오르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아미노산 수액 같은 거, 단백질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딴 분보다 많이 먹어야겠죠. 근데 물론 조심해야겠죠. 콩팥이 안 좋으면 단백질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씩만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당뇨병성 족구병변, 발이 썩는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소독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시고 항생제를 복용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해드리는 거는 허리에 요추 교감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그쪽에 당뇨병으로 인해서 궤양이 생기고 통증이 생긴 거를 좋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요추 교감신경 차단술이 뭐냐면 요거 보시면 이렇게 척추 앞쪽으로는요 이렇게 교감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그게 척추 앞쪽으로는 교감신경이 지나가는데 그 앞까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이 들어가서 거기서 약을 주고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보는 컴퓨터 영상 사진을 말씀드린 겁니다. 요것도 이 안까지 들어가죠. 바늘이. 좀 두렵긴 하죠, 여러분. 막상 보면은. 왜냐하면 요 뼈 앞에 뭐가 있겠어요, 바로. 거기는 동맥이 지나가거든요. 동맥 푹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있고, 요걸 맞으면은 바로 이제 발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이게 발 쪽에 어떤 병이라도 다 쓸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당뇨병성 신경병이 왔다. 당뇨병성 신경병은 전신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지하고 상제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신에 오는 분은 그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설명할 수 없는 신경병이 오기도 해요. 예. 하지 증상은 주로 뭐 차갑고 뭐 찌릿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상지 쪽으로는 저리고 차갑다. 비슷하죠? 그래서 허리에 하지가 아프면은 이제 요추 고감신경 차단술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하는 거고, 상지 쪽이 아프면 이렇게 성상신경절 차단술이라고 요것도 교감신경이거든요. 여기다 약을 드리는 게 되죠. 예. 이런 걸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 자율신경이 망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이제 주로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뭐 두근거리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위장관계 자율신경 증상으로는 여기 보시면 뭐 식도가, 운동장애가 있고 변비설사, 대변실금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발안기능장애, 땀도 잘 안 나오고 비뇨생식기 쪽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 약과 더불어 이제 성상신경절 차단술을 주로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게 동결견. 동결견인데, 동결견은 그 당뇨 환자의 20%가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2에서 5%라 당뇨 환자는 일반인의 한 5배 정도 걸린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결견의 원인은 당뇨도 있지만 목 디스크도 있기 때문에 뭐 목 디스크 환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동결견 치료는 단순하죠.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도수 치료는 뭐냐면 이제 강제로 관제 어깨를 딱 움직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외부의 도수 치료사가 이렇게. 그거고 뭐 본인도 막 맨날 운동하셔야죠. 그럼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수압 팽창술이라고 이건 뭐냐면은 관절을 이렇게 좁아져 있는 관절을 이렇게 풍선처럼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30cc 정도의 액체를 넣어주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30cc 이상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터질 수도 있어요. 뭐 사실 약간 터져도 별 문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메꿔지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일단 터뜨리진 않고 한 30cc 정도만 해도 효과는 똑같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관절이 부풀어 오르고 그다음에 늘러붙은 관절이 쫙 펴지겠죠. 그래서 요거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거 제 거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약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쫙 펴지게. 원래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약이 그렇게밖에 안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들어간 것처럼 확 펴지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당뇨 예방 아까 그 당뇨 전 단계 나와 있었죠. 만약에 그러신 분들은 바로 운동과 다이어트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당 조절을 잘 하셔야죠. 당 조절은 먹는 약과 운동 두 가지밖에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아까 이제 그 비만이신 분들은 주사를 좀 맞으면 도움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비만약의 그 주사의 그 설명서만 보면요. 바짝 마른 사람도 맞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육을 만든대요, 그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 나와서 해보면 알겠죠. 몇 년 지나면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병 치료 약제를 사용한다. 그리고 신경차단술은 교감신경차단술로 치료한다. 네. 여기까지고요.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뭐 굉장히 좀 오늘따라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원래 한 15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짧게 끝낼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하신 거 제가 좀 이렇게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르라보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끔씩 손발이 어디에 닿으면 저린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당뇨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일 거예요, 이게. 가장 의심되는 그거예요. 이게 밤낮 검사를 받아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당뇨병성 신경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치옥타시드라고 비타민의 일종인데, 그걸 갖다가 좀 하셔야죠. 뭐, 신데렐라 주사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 하시고, 이제 그거보다 당 조절 잘 받으시고요. 당 조절 잘 하시고, 운동 좀 하시고, 그건 이제 모든 당뇨의 기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경련제하고 항우울제 있죠. 그걸 좀 드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이게 당뇨병성 신경병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목 디스크가 아니고. 네. 그다음에 영숙님, 예. 통증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약으로 치료하나요? 그러니까 통증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통증이 있을 때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당연히 많겠습니다. 대부분 약으로 치료가 되지만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술이 말이에요. 아주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 지금 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노 로봇이라고 막 들어가가지고서 지들이 막 조그맣게 이렇게 수술하고 나오잖아요. 만약에 인대 손상이 조금 돼 있는 것도 지금은 뭐 수술을 해봐야 바깥쪽에서 그 어깨 같은 경우에 인대 손상이 돼 있는 게 만약에 심하지 않으면 수술을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하려고 여기 근육을 손상을 주는데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술이 더 개발이 되면 근육을 손상 주지 않고 나노 로봇가 들어가서 진짜 그걸 갖다 이렇게 그 손상된 것만 쫙 채우고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약으로 치료하는 거를 할 필요 없이 수술을 받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점점 발전해야 되죠. 지금 정도가 아니고. 왜?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지 않겠어요? 외과 의사 중에 나는 수술을 너무 잘해. 그래서 나는 이거 딴 사람이 못하는 수술이지만 내가 하면 무조건 나. 이런 사람들은 수술을 해도 되겠죠. 예.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뭐 보통 많이 아플 때 수술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수술을 받고 나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수술로 인한 통증이 있어서 좀 원래 되게 좀 아픈 분들만 받게 되죠. 대부분 약으로 치료한다가 정답이겠습니다. 약보다는 그거죠. 약과 그다음에 근골격계는 물리치료, 재활치료. 이게 더 중요하죠. 관절염은 여러분 알다시피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리치료, 근력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약이고 그 다음에 주사고 그 다음에 수술이 되겠어요. 그 순서가. 되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그리고 예, 소니님, 예, 안녕하세요. 30대형이 당뇨인데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20대 중반입니다. 요즘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 식습관이죠. 식습관과 그 다음에 운동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식습관은 이제 너무 막 과도하게만 안 드시면 되는 거고, 근데 뭐가 나쁜지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뭐 너무 단 거, 너무 기름진 거, 뭐 과도한 음주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보다 근데 20대고 30대이시면은 이게 운동을 빨리 하셔요, 운동. 요즘 운동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게. 저도 35살 때쯤에 이제 인대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디스크가 터지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못하게 됐는데, 운동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 30대 때는 근육이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양의 운동, 부상만 안 입는 정도에서 하면은 꽤 좋아질 수 있죠. 야, 형님 참 걱정되네요. 30대인데. 예전에는, 요즘은 달라지긴 했는데, 당뇨에 걸리면요, 남자는 25년, 여자는 30년을 산다고 그랬어요. 요즘 뭐 40년, 50년 사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30대, 막 35세시면 40년 살면 80이 안 되잖아요. 요즘 남자들도 80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걱정되긴 하네요. 지금부터라도 형님도 진짜 운동 하나 좋아하는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동하시면 좋겠어요. 마라톤을 하셔도 좋고. 예? 마라톤 하시는 분들 당뇨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소니님의 대답으로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과식과 비만과 운동하기.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래밤님. 예. 선생님,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거 뭐, 당연하죠. 당뇨합병증을 예방하려면 당연히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혈당 조절은 어떻게 한다? 약 먹고 운동한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자기 몸이 비만하면 그 비만 치료제 그거 맞으면서 운동하시면 됩니다. 예. 소니님, 네. 당뇨는 완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뇨라는 게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을 조절하는 거죠. 완치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완치가 가능한데 그게 그 운동량이 아마 엄청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뇨가 걸린 이유가 이제 잘 먹고 운동을 덜 해서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날 야만인처럼 우리가 야만 시대 때 있잖아요. 야만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석기 시대 그때처럼 하루 종일 남자들이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거죠.
지금도 마사이족이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하루 종일 뭐 사냥하고 하루 종일 거기 밖에 나가서 뭐 좀 먹는 거 부실하게 먹으면 당뇨가 있던 당뇨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망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약을 먹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는 완치보다는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태극기 우파님, 예, 안녕하세요. 태극기 우파시네. 네. 애국자십니다. 예. 집에서 당뇨 측정 시에 침을 손가락에 찌르고 혈액 채취 시 짜도 되나요? 짜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예, 그렇게 대답이 되셨습니까? 예. 짜면은 그게 옆에 일반 조직액이 들어가서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면 안 되시겠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로만 하십시오. 네. 소니님, 예. 당뇨가 단 음식이나 간식 안 먹는 것이 중요한가요? 고기량과도 관련이 있나요?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당뇨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그건 이제 당뇨 선생님이랑 상의하시는 게 좋은데 당연히 제가 아는 상식 내에서는 너무 단 거, 간식, 총 칼로리죠. 단 음식이나 칼로리를 높이니까 총 칼로리가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고기량과도 관련이 있나요? 고기요. 고기도 과량을 먹으면 안 되겠죠. 고기에 보면 지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고기 자체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고기량이 칼로리가 높으니까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총 칼로리가 너무 높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네. 고기량과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냐, 요거까지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없겠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충 짐작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너무 많이 먹으면 안에 기름기가 많으니까 칼로리가 높고 칼로리가 높으면 당뇨에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예. 그리고, 예.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애시청자십니다. 던지네스 통계님은요. 예. 감사드리고요. 예. 디스크로 진단받던 중 다리 증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허리 통증으로 차단술을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을 받으라고 했는데 주사 치료만 가지고도 많이 좋아졌는데 통증이 좀 남아있다. 이런 경우 신경성형술하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시죠. 신경성형술은 센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사를 좀 세게 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주사 치료로 효과 있으신 분이 당연히 신경성형술로도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 센 주사인데.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숙님, 예, 안녕하세요. 예. 당뇨가 유전도 있나요? 당연히 유전이 있죠. 예.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에 유전이 아닌 건 없죠. 하지만 이게 당뇨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유전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고, 지금 무슨 운동 부족이나 여러 가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유전은 당연히 있는 건데, 유전만 가지고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하는 데까지 하셔야죠. 그리고 유전이라는 게, 저도 저희 아버님이 당뇨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저희 외갓집은 또 당뇨가 없고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겹쳐있기 때문에 유전이 있다는 건 맞는데, 유전이 있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 습관을 갖다가 그렇게 최대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역시 지방에 많이 내려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휴가를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적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당뇨병성 신경병,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짜 처음에 저도 이제 팔다리만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막 배가 아프시다는 분도 있고, 배가 겉에가 이유 없이 아프고, 근육통도 이유 없이 아프고,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당뇨병성 신경병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렇게 제가 들어봐서 신경병 증상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항우울제 같은 걸 많이 주죠. 예. 그러면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래밤님, 예, 안녕하세요. 소변이 자주 나오는데 당뇨일 수 있나요? 정보가 좀 적죠.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로 불완전한 진단을 내린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소변이 자주 나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전립선이나 어떤
아니면 방광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게 당뇨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변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소변 양이 늘어나고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예? 물 많이 먹고 그러니까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소변 많이 보는데 살이 자꾸 빠져. 그러면 그게 당뇨이죠. 왜? 우리 혈당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소변을 통해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무지하게 많이 먹어야죠. 어디선가 막 몸에서 칼로리가 그러니까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많이 먹는데 살이 막 쭉쭉 빠지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는. 그러니까 소변이 자주 나오면 당뇨일 수 있겠죠. 네. 엔젤님, 예, 안녕하세요. 예.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면 혈압이 좀 더 오르나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니 통증은 없는데 혈압이 높게 나와서요. 아하, 소염 진통제가 말입니다. 소염 진통제가 이게 우리가 하여튼 혈압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게 있는데 소염 진통제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염증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소염 진통제 가지고서 우리가 예전에 하여튼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염 진통제가 혈압이 많이 높으시고 막 이런 분들은 소염 진통제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고 나프록센이라고 탁센, 낙센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드셔야 돼요, 좀. 그런 건 그쪽은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소염 진통제 자체가 혈압을 높게 한다. 그 양이 많지 않을 텐데. 많지는 않은데요.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소염 진통제 안 먹어보시면은 혈압이 낮게 나왔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프록센이라고 낙센, 낙소절, 비모버 이런 약으로 바꿔보세요. 탁센. 그러면은 이게 좀 덜 하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심혈관계 부작용 때문에 제가 좀 오래 먹으실 분들은 그걸 많이 드려요. 예. 네. HJL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입맛이 없고 근육이 빠져서 당 부하하고 피 검사하니 당뇨 전 단계로 나왔는데 약은 없고 6개월 후 당 부하 검사하자고 합니다. 화병이 있고 운동을 안 했어요. 현재로는 힘이 없어 운동 많이 못 하겠어요. 3개월 사이에 3kg 빠졌어요. 스트레스로 당뇨가 올 수 있나요? 아이고, 스트레스는 당뇨뿐만입니다. 당연히 올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로는 당뇨뿐만이 아니라 암도 걸립니다. 예. 일단 제가 권해드리는 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이 좀 평지를 좀 걸어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힘이 없지만 살살 걸어 다닐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물론 더 공기 좋은 데서 걸으면 좋겠죠. 서울같이 이렇게 오염된 데보다 좀 공기 좋은 데서 많이 걸으시면 좋겠고, 이 걸으실 때 이제 당연히 좀 좋은 신발 같은 거 신으셔가지고 이 발목이나 이제 발바닥에 무리가 안 가게끔 걸으시면 좋겠고요. 걷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좀 빠지고 아주 약한 운동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이제 단백질 같은 거 좀 섭취하시면은 좀 나으시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힘이 없으시죠, 당연히. 운동을 뭐 어떻게 합니까? 말이 운동이지 뭐 운동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다큐멘터리에서 한번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고도 비만이에요. 여자분인데 미국 분이죠.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어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이 손뼉만 쳤답니다. 노래 나오는 걸 보고 손뼉을 쳤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손뼉을 하루 종일 치니까 나중에는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쳤으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쳤는데도. 정말 힘이 없어서 처음에 이렇게 약하게 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막 세게 탁탁 치실 수가 있게 됐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꼭 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런 식의 활동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회 신자시면 교회 가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손뼉 치고 운동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도 있어요. 운동이라기보다 그냥 활동같이 그렇게. 운동의 개념을 조금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걷는 거를 운동이라고도 말씀드리지만 걸으면 이제 경치 좋은 데서 걸으면 스트레스가 좀 줄으니까 그걸 해보시라는 거고, 뭔가 움직이긴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시면은 HJL님은 큰일 나실 것 같아요.
반드시 이거 스트레스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는 것도 죄송한데, 스트레스가 있지만 어쨌든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죠. 예. 하다못해 TV 틀어놓고 박수라도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일어나서 뭐 따라서 뭘 하시든지 뭔가 하십시오. 누워 계시지 마시고. 누워 계시면 못 일어나게 되십니다, 이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아니면 뭐 스트레스 멘토 아주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신 분들 만나가지고 좀 상담을 해보시든지요. 네. 좀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엔젤님, 예. 지난번에도 높게 나오다 끊으니 정상화 되더라고요. 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아, 예, 그렇죠. 끊으면 정상되면 당연히 그것 때문이니까 약을 바꾸셔야 돼요. 약을 줄이든지. 진통소염제는 이렇게 먹었다 말았다 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이게 요즘 들어 보면은, 이게 정말 아까 참 말씀 안 드린 거, 살이 많이 빠졌으면 단백질도 꼭 섭취해 주십시오. 고기라고 할까요? 그런 거 좀 드시고, 그러시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 말씀드리지만 당 조절은 첫 번째는 약이에요, 약. 이미 있으니까 좀 거부감이 있으시겠지만 일단 당뇨약을 열심히 먹으면서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가 약을 점점 줄여서 약을 뭐 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죠. 처음에 약을 안 먹고 내가 운동으로 먼저 끊어보겠다.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으로다가 이제 굉장히 조절을 하고 나서 운동을 하시면서 몸을 만들면 이제 당량을 줄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뇨약을 안 먹고 이겨내 보겠다. 그거보단 낫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인슐린의 기능이 있잖아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운동하시면은 이게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근육도 잘 안 만들어지고 더 통증도 심하거든요. 인대도 많이 다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 조절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면은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가지고 몸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약을 줄일 수 있겠죠. 제가 이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약 먹는 게 굉장히 짜증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약을 점점 조금 드셔가지고 하나씩 조금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당뇨 환자분들은 이게 통증 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통증을 증폭한다. 이게 참 그러니까 그냥 퇴행성 관절염인데도 당뇨 환자분들은 더 아파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더 아프니까 운동도 못 하고 그러니까 당 조절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운동도 조금씩 하셔야 되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뇨병 전 단계이신 분들 그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처음에 당뇨 딱 걸렸을 때 그때는 이제 아직은 여력이 남아 있잖아요. 한 1, 2년 정도. 그때 좀 쫙 몸 좀 만들어 가지고서 평생 동안 좀 조절이 좀 잘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증폭도 좀 덜 되겠죠? 예. 요즘 들어 이제 여담인데 요즘 들어 이제 아직도 이게 의료 사태가 해결이 안 돼서 참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거 말씀 안 드릴 수 없겠고요. 저도 이제 후배들 만나보고 그러면 후배들도 참 대안이 이렇게 있고 막 그런 거 같진 않고 좀 많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좀 좋은 소식이 있게 이렇게 어떤 문제가 좀 해결돼 가지고서 좀 저희 모교인 서울대학병원을 위시하여 여러 병원들이 좀 정상화가 돼 가지고 참 국민 여러분들께 좀 좋은 이바지도 해드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의사들도 좀 이쁘게 생각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하우스 말씀드렸지만 그거 한번 보시면요. 저희들이 하는 일이 이제 무슨 일인지도 아실 거고요. 그리고 진단 내리는 과정들이 뭐 이게 인공지능으로 막 전지전능한 모를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도 뭐 어디가 아프신 분이 왔는데 저도 보면 그분의 원인이 면역 기능이 약해져서 아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면역 기능이 왜 나빠졌는지부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원인들이 정말 찾아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예. 더우신 날씨에 요즘 뭐 감기도 도는 것 같고요. 코로나 환자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침도 많이 나시고 하실 겁니다. 좀 너무 덥지 않게 뭐 에어컨 같은 거 좀 잘 트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식사도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50분 동안 또 제가 방송하는 거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달 또 4주째에 또 여러분들 뵙길 좀 바라고요. 다음 달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좀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